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금일 상승한 종목 중에서 향후에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37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방산에 드론이 포함되고요.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들이 작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섹터, 여행 레저, AI 데이터, 그 외로 정리했습니다. 시작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C현 시스템입니다. 어제 북한에서 드론이 도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드론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JC현 시스템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817억이고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좀 적자인 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갔고 330억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퍼스텍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방산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퍼스텍이 오늘 18% 올랐고 거래대금은 1240억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은 흑자였고 올해는 소폭 적자로 되는데 어쨌든 드론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런 관련 과제를 수행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좀 강한 힘을 가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종목을 볼 텐데요. 현대로템이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모습인데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이 방산 관련 섹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흐름을 봐도 21선이 크게 큰 2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큰 쌍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으로 쭉 주도주의 모습으로 20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굉장히 크게 오를 만한 어떤 잠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1선을 지지하고 오늘 4% 상승을 했는데요. K9 자주포와 그 다음에 천무, 그 다음에 각종 항공 우주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3조 7천억이고 당기순이익도 2천억 나오고 내년에는 또 더 3천억까지 늘어나고 4천억까지 늘어나는 돈도 잘 벌고 굉장히 핵심 방산 업무를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게 평가가 되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드디어 5만원대를 깨고 5만원대가 이 라운드 피규어인데 5만원대를 깨고 51,300원으로 5만원에 안착을 함으로써 올 말 내년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경공격기 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죠. 게다가 비행기, 항공기의 구조물까지도 매출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헬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더 기대가 되는 종목. 시가총액은 5조로 조금 높네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높지만 향후에 2천억, 2,600억 더 계속 더 늘어나겠죠. 다음은 이제 유도무기,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도 무기를 제작을 하는 LIG 넥스원인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흐름은 이제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20주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2조에 당기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나오고 내년, 내후년 또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좋다라기보다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은 세트로 조금씩 갖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화장품 섹터인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실적이나 내용은 별 볼 일 없지만 어쨌든 화장품 주 중에서는 가장 끼를 부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은 330억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의 하향 상한가하고 또 전고점의 윗꼬리도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아주 안심하고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데 거래대금도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중에 가장 강한 역할을 했죠.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뭐 적자에 볼 것도 없고 거래대금은 비슷하게 310억 나왔고 상승률은 한 21%죠. 그러면 기왕에 두 개 중에서는 어차피 얘가 실적도 올해는 플러스로 찍히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훨씬 낫고요. 화장품 ODM, OEM 관련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별로 오른 게 없네요. 주봉으로 봤더니 별로 이제 바닥에서 갓 20주선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1150억인데 재작년에는 한 90억, 올해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작년에 90억, 올해 50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90억, 120억 더 성장하는 흐름들이 좋게 평가가 되고 오늘 거래대금도 280억이면 어느 정도 나왔고 최근에 아주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죠. 61선도 돌아오고 있고 거래대금이 빵빵빵 나오고 떨어질 때는 또 거래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아가고 있는 중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도 여러 번 다뤘죠. 왜냐면 거래대금 이렇게 빵빵 나왔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매출도 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흑자인데 올해는 뭐 흑자가 뭐 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별로 볼 게 없다. 다만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고 오늘도 거래대금이 450억 강하게 나왔고 얼마 전에도 480억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측면에서 끼를 부리는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담 글로벌도 엄청 많이 다뤘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11,000원이라는 금액을 뚫으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진 요 라인은 일단 넘었고요.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고점까지 갔다가 꼬리를 좀 달았죠. 12,000원 선을 넘어가서 위에서 안착이 되면 이제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시가총액은 2,450억이고 돈도 한 140억 정도 버는 해외 화장품 마케팅 회사고 내년에는 더 돈도 잘 버네요. 그래서 전고점 부담을 이겨낸다 그러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특이하게 미국에서 OEM 제조로 미국 현지에서 브랜드들 OEM 제조를 하고 있는 잉글우드랩이 11%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화장품이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OEM 회사는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을 법도 한데 11%나 이제 같은 섹터에서 올랐는데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1,06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50억, 올해도 잘 나오죠. 70억, 한 80억에 더 4분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돈을 잘 벌었죠. 160억, 110억, 26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3분기에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이 붙고 있고 상승 초기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주봉상으로 이제 올라서서 34,000원 대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4분기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흑자 폭을 조금 더 적자는 아니고 흑자를 조금 낼 수 있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패밀리 SC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옛날 오래된 가수 최시라 남편이죠. 김태욱인가요? 그 사람의 이제 상장을 한다는 내용을 예전에 한번 듣고서 뭐 내용이 있겠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시가총액 1060억인데 돈을 꾸준히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돈도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이라면 내년에 또 더 좋고 내년에는 매출액도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색조 아이패밀리 SC를 봤고요. 아모레지는 아모레의 지주사인데 지주사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모레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착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2조 9,900억 그러니까 3조 정도 되고요. 올해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1000억이고 내년에 1900억, 2200억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모레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데 기형 화장품 종목을 할 거면 아모레 관련된 종목보다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콜마 B&H도 시가총액은 8,600억이고 단기순이익이 5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보면 좋고요. 한국콜마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시가총액은 1조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 20년도에는 훨씬 더 잘 나왔네요. 연간으로 한번 보면 내년, 내후년 더 성장하는 흐름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적주를 본다 그러면 아모레보다는 한국콜마가 낫죠.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고 20주선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트렌드를 보이는 종목 한국콜마가 되겠고요. 코스맥스도 시가총액 8,300억인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벌었고 내년에 700억, 1000억 더 늘어나는 흐름들 화장품 OEM, ODM 업체로서 차라리 아모레보다는 코스맥스가 더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보로노인데요.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 되고요. 기술적 흐름이 너무 예쁘죠. 21선 위에 5일선 이렇게 타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61선 우상향, 21선 우상향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을 돌파해서 양음량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초에 바이오가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거의 뭐 한 10번을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아일리아라는 그 안약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하고 계약도 했고 그런 것들이 매출과 이익으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21선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오늘 5%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저도 이제 21선에 강하게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고 오늘 일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 내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잘 모르거나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에 들어가서 기웃기웃 해가지고 잘할 자신이 없어서 미리 이렇게 설정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약품이 의약품 중에서는 제약주 중에서는 처음 상한가를 갔죠. 그 이후로 조정을 받고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오늘 5% 상승을 했네요. 뭐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의약품 부족이나 중국 사재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바람을 불 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엔젯은 특수 프린팅을 하는 회사인데요. 진단키트의 진단 시약을 프린팅하는 그런 아주 기술력이 좋은 회사죠. 시가총액이 1200억이고 올해는 70억, 내년에는 110억 정도를 벌 걸로 예상되고 매출액도 200억, 400억, 600억 막 계속 늘어나죠. 100억, 30억, 100억, 200억, 400억, 600억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할 어떤 에너지가 충분하겠죠. 다음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노을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960억이고 AI로 이제 진단을 하는 조직 검사 같은 걸 할 때 AI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진단을 하는 서비스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오늘 6% 올랐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이라는 건기식 회사인데 당뇨병에 좋은 건기식을 출시했는데 그게 다이어트에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로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한번 조정을 받고 21선을 깼다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찰을 하면서 또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5,600억, 꽤 세죠. 근데 그만큼 지금 매출이나 이런 주문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레저, 카지노 섹터인데요. 참 좋은 여행이 오늘 이제 6% 올랐죠. 시가총액은 1,500억. 기술적 흐름은 21선 위에서 이렇게 5일선이 타고 가고 있고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있고 61선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20주선도 우상향으로 바꿨고 25주선이 쌍바닥.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모두 투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모두 투어도 보면 보나마나 기술적 흐름이 똑같죠. 근데 얘는 5일선이 깼다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참저운이 더 깔끔하죠. 모두 투어는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더 깔끔하고 얘는 시가총액 1,500억. 그러면 그냥 어차피 지금은 다 적자니까 1,500억짜리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이 5일선을 마찬가지로 파동을 그리고 깼다가 오늘 4%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 한 170억 정도 나왔네요. 주봉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상승 트렌드에 안착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게다가 요즘에 뭐 TV에서 솔로 지역 2 그런 것들도 아마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각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있겠죠. 리조트 사업을 하는 아난티가 실적이 너무 좋아서 시가총액 5,800억인데 올해는 한 400억 단기 순이익, 내년에는 뭐 2,000억, 내후년에도 800억이나 벌고 돈을 버니까 막 시비를 조기 상환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탄탄하게 가는 회사이고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갓 올랐고 예전에 그렇게 무슨 대북주로 해갖고 3만원씩 막 팔아먹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적주로 탈바꿈한 아난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AI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기술적 흐름이 좋죠. 코난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솔트룩스가 훨씬 강하죠. 솔트룩스는 너무 강해서 제가 뺐는데 이렇게 훨씬 더 아주 6,000원부터 14,000원까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회사고 이런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 바닥권에서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1,540억이네요. 셀바스 AI는 참 오래된 AI 종목이죠. 음성인식 AI 관련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AI 관련 종목의 시작이죠. 이 종목도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닥이 있고 그 고점들을 강하게 뚫고 지금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AI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 5일선에 이제 안착하고 5일선 지지를 받고 조금 더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데이터 관련 종목들,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래가 돼 있죠. 모아 데이터는 좀 흐름이 좀 깨져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쌍바닥을 만들 만한 21선과 61선과 5일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흐름이 방향을 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관련된 게임 개발을 하는 T3라는 회사인데요. 상장 초기에 관심을 보였는데
계속 내리더라고요. 계속 내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8%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거래대금은 120억으로 조금 약하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1150억이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50억이 나오는 알짜 게임 회사다.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이제 연초에 또 게임 섹터들이 바람이 불 때 다시 한번 이제 21선을 올라가서 어떤 흐름을 내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고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이 제주은행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인터넷 은행 전환 이슈는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거래대금도 워낙 많이 나왔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61선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네요. 오늘 8% 올랐고 거래대금 또 930억 강하게 나왔죠. 시가총액 3,100억이고 조금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 정도를 21선에 소액 정도를 뭐 투자하게 되면 하고 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지만 기대감 역시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펜 엔터테인먼트가 3,000원대부터 5,500원까지 그냥 급상승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5일선에서 되돌리는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라마 제작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드라마 제작을 더 많이 하고 또 실적도 올해가 216억이면 내년엔 767억이네요. 실적이 내년에 엄청 점프업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소카입니다. 뭐 아주 단골이죠. 얘도 1중, 2중, 3중 바닥에 고점을 뚫는 적산병이 나오고 21선에서 근처까지 오다가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21선까지 올 틈도 없는 거죠. 강한 종목이니까 5일선 지지를 받고 눌렸다가 다시 5일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3.5% 올랐고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의류 관련 종목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가총액은 4,900억인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900억, 내년에는 1,000억, 1,100억 뭐 이렇게 더 성장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4,900억은 좀 싸 보이죠. 그리고 유보율도 빵빵하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돈 잘 버는 회사죠. 말하자면 날씨가 추우니까 옷도 잘 팔리고, 그런 측면에서 더 네이처 홀딩스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뉴프렉스는 이제 연성 PCB, FPCB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XR 기기, 그 헤드셋이죠.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1선 위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올라서면 21선의 큰 쌍바닥 흐름이 한 2중, 3중 바닥 흐름이 나올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는 아주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내년에 앞다투어 XR 기기들을 출시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들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가총액 1,74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180억, 내년에 2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XR 기기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련된 TYM인데요. 시가총액은 4,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1,200억이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갈수록 더 안정이 되고 재무적으로 이제 더 탄탄한 회사가 되겠죠. 연간으로 올해만 실적이 뜬 게 아니라 내년에도 1,000억대를 버는 회사로 이제 체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회사는 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지켜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